다시 하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 우리 직관 지난 시간에 30페이지까지 문제 풀이했죠. 31페이지부터 갑니다. 31쪽 질문이요. 156번이요. 두 직선 얘네들의 무슨 점과 교점과 다음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AB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무엇을 구하시오? 길이 구하시오. 그러면 요놈 쳐다보니까 어쨌든 두 개의 직선의 무슨 점을 먼저 찾으셔도 되고 교점을 찾으셔도 되고 또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부분 교점을 구하셨겠지만 요풀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을 x-3y 플러스 7과 다음에 3x-2y 마이너스 1의 실수배한 게 이제 뭐의 형태? 연립한 형태가 될 것이고 저 식이 의미하는 건 저 두 직선의 무슨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뭐 임의의 직선이라 그랬어. 됐니? 근데 저 임의의 직선이 문제에서 몇 콤마 몇을 지났네? 6 콤마 마이너스 4 지났는데 그럼 점지나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점지나 뭐 해야 돼? 베이 x에 얼마를? 6을 y에 얼마를? 그럼 6 넣고 마이너스 4 넣게 된다면 얘는 얼마로? 18 나올 거고요. 더하기 7이니까 얼마? 25에다가 플러스 k 곱하기 18 나올 것이고 8 나올 것이니까 얘는 그럼 얼마 나와? 26에 빼니까 얘도 몇 k? 25k. 그러면 얼마? 0. 그럼 k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이 k-1을 다시 갖다 넣게 되면 x-3y 더하기 7에다가 빼기 3x-2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 식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6 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게 된다면 요놈식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다음 플러스 8은 제로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이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하고 b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무슨 절편하고 무슨 절편 찾아라? x절편과 y절편 찾아라. 그럼 x절편 구하려면 y에 얼마? 제로 갖다는 테니까 4,0 나올 것이고 y절편은 0,8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 점을 각각 모아보면 뭐 a하고 b라고 한다 그랬죠. 선분 a, b 길이 몇 대면 1대 2대 뭐 2루트 4루트 해가지고 바로 끝내셔도 되고 점점 사이에 거리 구하셔도 됩니다. 됐니? 다음 57번이요. 7번이요. 다시 두 직선 얘네들의 교점과 무엇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일 때? 4분의 5일 때. 그러니까 이런 류를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처음에 위에 있는 55, 56처럼 교점을 찾는 습관을 들이셔도 돼. 물론 얘는 교점을 찾게 된다면 x좌표와 교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문자 뭐에 대한 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표현돼. 그런 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기울기 만들어내시면 끝이라는 거야. 원점으로. 표현됐니? 근데 그게 싫으시다면 이 표현을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 막연히 이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면요. a 플러스 4x에 다음 플러스 3a 플러스 2y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k배에 x 플러스 ay 플러스 1은 0 얘가 임의의 직선 표현한다. 다시 한번 그 내용 정확하게 익히셔야 되고요. 이게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인데 또 무슨 점 지나야 된대? 원점. 원점이 몇 콤마 몇이야? 0,0. 그럼 점 지나 뭐 해줘야 돼? 대입하게 된다면 여기 얼마 남고? 마이너스 2. 여기는 얼마 남고? 플러스 k. 됐냐 안 됐냐? 그럼 는 얼마 되니까? 0 나오게 되니까 그럼 k가 얼마? 2 나오겠지? 걔를 다시 뭐 하는 거라고? 갖다 넣는 거라고. k는 2라는 걸 다시 갖다 넣어주게 되면 a 플러스 4x에 다음에 플러스 3a 더하기 1y에 다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배에 x 플러스 ay 다음 플러스 1은 0이라고 표현될 것이고 이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과 몇 콤마 몇을 지나는 0,0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이 될 거야. 이때는 임의의 직선이 아니라 k값이 정해졌으니까. 근데 이 직선의 무엇이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래? 4분의 5래. 그럼 기울기 찾으려면 당연히 x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항 보면 a 더하기 4고요. 여기 몇 x 나오니까 2x 나오게 되니까 a 플러스 몇 x? 6x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3a 플러스 1이고 2ay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5a 플러스 얼마? 1y에 나머지 상수항은 마이너스 2 다음 플러스 2니까 그럼 얼마로? 플러스 사라지면서 는 0 나오겠죠. 그럼 이때 기울기가 뭐분의? 마이너스 5a 플러스 1분의 얼마로? a 플러스 6 나올 거 아니야. 얘가 몇 분의 몇 과? 4분의 5와 어떻다? 갖다 풀어내시면 a 값 나올 겁니다.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32페이지 161번 두 직선이 서로 뭐가 되고? 수직이고 두 직선의 무슨 점의 좌표는? 교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1 마이너스 2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구하여라. 그럼 다시 먼저 두 직선이 수직인데 얘는 y는 하는 꼴이 아니지? 그 꼴을 우리는 뭐 1학년 때는 표준형이라는 표현 쓴다 그랬습니다. 그 꼴 아니고 이게 얘처럼 무슨요? 일반형의 형태, 즉 음함수 꼴의 형태를 가졌을 때 수직이 된다는 건 지난 시간에 노트 필기 하라고 했었죠? x 개수끼리 뭐하고? 곱하고 다음 y 개수끼리 뭐한 거? 곱한 걸 둘이 뭐하면? 더하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두 직선이 수직이 된다 그랬으니까 x 개수의 뭐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와? b와 다음 y 개수의 a 곱하기 누구와? c가 더하면 얼마? 0 나올 것이고 다음 두 직선의 무슨 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를 알려줬잖아 얘는. 그럼 다시 연립할 필요가 없지요. 점진하잖아 결국에. 그럼 1,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직선에 뭐 해줘야 돼? 대입해야지. 그럼 x에 얼마를? 1을 y에 얼마를? 그럼 갖다 넣게 된다면 1, 마이너스 1을 첫 번째 직선에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a는 얼마? 2 나올 것이고 두 번째 직선에 또 대입하게 된다면 요놈의 식기는 b 마이너스 2c 다음에 마이너스 8은 얼마? 0 나오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b 마이너스 2c는 얼마로? 8 나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a 2가 따르니까 3b 플러스 몇 c가 2c 0이라는 거죠. 얘하고 얘 뭐 해버리면 연립하면 a, b, c 끝나죠. 됐지? 다음 없으시면 32페이지 더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33페이지 68번이요 또? 자 68번 마저 갑니다. 세 개의 직선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도록? 그렇지. 그러면 빨리 확인하셔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세 직선을 보니까 직선 이렇게 세 개 나온다면 빨리 확인하라 그랬어. 뭐부터 빨리 확인하라고? 기울기. 첫 번째 직선 기울기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두 번째 직선 기울기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로 표현되어 있니? a지요.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지금 보게 된다면 첫 번째 직선은 160 몇 번이냐면 8번에서 3x 플러스 y 다음에 마이너스 6은 0. 얘는 기울기 마상 보자마자 빨리 찾으셔야 된다 그랬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제로. 요놈의 식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다음에 a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요놈의 식에서는 기울기는 a. 그렇다면 수직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성질은 기울기를 뭐 했을 때?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 둘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쨌든 두 개의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되겠네. 그럼 얘네 둘이 뭐가 되는 경우? 수직되는 경우. 그러면 A는 얼마 돼야 되니? 3분의 1. 다음에 얘네들이 뭐 나오는 경우? 수직되는 경우. 그럼 A는 얼마 되겠니? 2. 두 개밖에 없겠죠. 됐어? 다음. 근데 정수 A 찾으라 그랬으니까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다음.
없으시면 자 정돈하시고요. 준우야 공부 지금 하는 거라 그랬다. 공연 보러 온 거 아니요. 자, 없으시면 33페이지 없으시면 넘기셔서 34페이지요. 78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무엇에 대하여? 마른 모 밑줄. 자, 다시 마른 모는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기본 성질 떠올리라 그랬어. 뭐? 대각선은 서로 2등분. 됐냐 안 됐냐? 대신에 평사랑 다른 점은 대각선이 그냥 2등분하는 게 아니라 무슨 2등분? 그렇지. 거기까진 당연히 갖고 가셔야지.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됐니?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놈의 식기가 도형이 A, B, C, D가 뭐라 그랬냐면 마른 모라고 줬는데 그때 점 몇 개의 좌표로 알려줬냐면 2개의 좌표로 알려줬어요. 정확하게 알려준 건 하나 1,5 알려줬고요. 또 다른 놈은 뭔지 몰라 n,0라고 알려준 상황에서 됐니?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대각선 AC의 길이가 얼마가 나온다고?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온대? 13이 나온대. 표현됐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BD를 지나는 직방을 찾아라.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만 찾으면 돼. 뭐하고? 지나는 안점과 다음에 뭐? 기울기.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때 BD를 지나는 직방이란 놈의 식기는 대각선끼리 서로 만나게 되니까 요 노랭이 직선과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직으로 만나야 된다고. 표현 됐냐 안 됐냐? 됐지요? 자, 그럼 이제 계속합니다. 자, 이제 봅시다. 문제에서 AC의 길이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여기 길이 얼마라고 알려줬니? 13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러면 보통 너네는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는데 그거 쓰지 말고 좀 보시라고요. 자꾸 좌표 보는 연습하시라니까. 다시 요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1,5지. 그럼 얘 1,5니까 여기서 좌표의 가장 기본은 무슨 발 내려야 돼? 수선의 발 내려야 돼.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고? 요 길이 얼마니? 1. 이 길이 얼마야? 5. 그렇지 5야. 즉 이 길이가 5라는 건 이 그림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지금 1,5에서 대각선의 길이 여기가 13이 나올 것이고 요 길이가 5면서 얘가 무슨 삼각형을 이뤄? 직각삼각형을 이루지. 그럼 여기 길이 얼마 나와야 되니? 1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럼 얘 길이가 10이라는 건 요만큼 길이가 10인데 이 점이 수선에 발내렸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야? 1,0이지요. 그러면 n은 몇 콤마 몇으로? 13 콤마 얼마? 0 나와야 될 거거든.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그때 이 노랭이 직선에 뭐를 찾을 수 있어? 기울기 찾을 수 있어. 왜? 빨갱이 알아야 되니까. 표현이 이해가 안 갔어? 그럼 노랭이 직선의 기울기는 x 변화량은 얼마? 12고 y 변화량 얼마? 5인데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12분의
5 나와야 되겠지. 그럼 빨갱이의 기울기는 얼마로 표현돼야 돼? 얘 못 취하고 수직 만나니까 역수 취하고 뭐 붙여? 마이너스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요놈 식의 기울기는 얼마 나와야 되니? 5분의 10이 나와야겠지요? 그러면서 지나는 한 점은 대각선이 서로 몇 등분하니까? 2등분하니까 얘 13,0면 요 중점의 좌표가 몇 콤마? 7 콤마 다음 얼마? 2분의 5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빨갱이 식은 기울기 좁고 지나는 한 점 나왔으니까 식 만들면 y는 몇 분의 몇에? 5분의 12에 x-7 플러스 얼마로? 2분의 5 하시면 그냥 끝나겠지요. 됐니? 뭐 문제에서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만 해주시면 될 것이고. 됐나요? 안 하시면 그냥 저기서 끝내셔도 됩니다. 다음 없으시면 넘기셔가지고 35페이지 35페이지 없으면 36페이지 36 없고요. 여기 유형 17은 빼라고 했습니다. 다음 넘겨서 37페이지 질문 200번 다시 세 점 ABP에 대하여 삼각형 ABP의 무엇이 넓이가 얼마일 때? 20일 때 점 P의 무엇을 구하시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같은 표현은 점 P의 무엇을 구하시오? 도형의 방정식 구하시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자취라는 건 뭐를 찾는 게 목적이다? 수식? 뭐 또는 관계식. 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는 보통 관계식을 문자 뭐하고 뭘로 표현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관계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누구와 누구 사이의 식을 x와 y 사이의 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취를 구하고자 하는 점 여기에서는 점 누구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 P를 몇 콤마 몇이라고 놓고 그렇지 y라고 놓고 문제풀이 그대로 해라. 거기까지가 기본이었죠? 됐니? 그거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자취 따로 정리해드렸으니까 안 돼 있으신 분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취는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간중간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갑시다. 그러면 결국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점 A하고 B는 좌표 알아 몰라? 알아. 그럼 당연히 일단 뭐 해야 돼? 찍어야 돼? A 몇 콤마 몇이고? 2 콤마 마이너스 1이고 다음에 B는 몇 콤마면? 몇 콤마? 5 콤마 3 5 콤마 3 뭐 여기 좀 찍히게 5 콤마 3 그랬을 때 어떤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이 삼각형의 뭐가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대? 20 나와야 된대. 그럼 삼각형 넓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 따지라고? 밑변하고 다음에 높이. 그럼 여기서 누구 밑변 쳐야 돼? AB. 그럼 AB 길이는 당연히 구해야겠지요? 선분 AB 길이 구하게 되면 점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9 플러스 16 해가지고 얼마? 5 나올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렇다면 요놈 식기에서 이 넓이가 얼마 된다 그랬으니까 20 나온다 그랬으니까 높이가 얼마 돼야 돼? 밑변이 얼마야? 5야. 그럼 높이 얼마 나와야 돼? 8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높이라는 건 점 누구에서? P에서 누구한테? 직선 AB한테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게 높이지? 그러면 얘는 높이도 의미하지만 뭐도 의미한다 그랬어? 그렇지. 이 거리가 8이란 얘기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누구에서부터 점 P에서부터 다음 누구까지? 직선 누구까지? AB까지의 뭐가? 거리가 얼마다? 8이다.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점 P를 우리 몇 콤마 몇이라고 놓을 거니까 Y라고 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자취니까. 그럼 당연히 누구 찾아야 돼? 직방 AB 찾아야겠지요? 그럼 G라는 점은 하나 이미 나와있지? 뭐만 찾아주면 돼? 기울기 찾으면 돼? 그럼 이 직선에 기울기 찾으면 X 변화량 얼마? 3 Y 변화량 얼마? 4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직방 AB는 결국에 우리 표현하면 x, y에서부터 y는 3분의 4에 뭐 점 b 쓰면 x-5에 플러스 3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근데 점직 사이의 거리를 쓸 때는 이 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y는 하는 꼴이 아니라 한쪽으로 뭐 하라 그랬어? 넘기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한쪽으로 넘기기 전에 분수가 붙으면 이 직방 계산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속 편하게 계산하려면 좌우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 3. 그렇지. 3 곱하기 계산할 거야. 그러면 3y는 4x-20 플러스 9 나올 것이고, 정리해주게 된다면 4x-3y 다음에 마이너스 11은 얼마? 0이라고 표현이 되겠네. 됐지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 x, y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 나와야 된다? 8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점직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시작. 루트 5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다음 9 정확하게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다음에 뭐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다음에 x하고 y에 그대로 뭐 갖다 넣으면 돼? x, y 갖다 넣는 거야. 그럼 요놈은 4x-3y 마이너스 11이라는 게 얼마? 8 나오겠지요? 됐니? 그럼 요놈이 8 나왔다는 건 얘는 계산하면 5 나올 것이고, 절대값 4x-3y 마이너스 11이 얼마? 40 요렇게 표현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요놈이 40 나왔다면 다시요, 이거 못 풀어요. 아니 절대값 x가 2면 x 누구하고 누구 나오니? 풀마 2 나오잖아. 됐어 안 됐어? 똑같아. 그럼 요놈 절대값 풀면 4x-3y 마이너스 11이 얼마일 때랑 플러스 40일 때랑 얼마일 때? 그렇지. 두 가지 나와야지.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얘만 뭐 하시면? 정리하시면 그게 자취라는 겁니다. 관계식 찾았으니까 x하고 y 사이에 51은 0와 다음 4x-3y 플러스 29는 0. 됐지?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돼요. 다음 없으시면 정답. 자, 필기 다 내신 분은 노트 꺼내시고, 요거는 공통수학 1에 이어서 필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2단원 행렬은 공통수학 1 마지막 단원이니까. 어제 교재 내가 안 꽂아줬어? 오늘 안 가져도 돼. 오늘 갖고 오는 얘기 아니잖아. 클리닉은 일단 토요일에 숙제가 아직 안 나왔어. 내년 정규 수업이 있고 토요일에 클리닉. 아, 정규 교재. 그걸 안 가져왔다고? 일단 내년에 노트북 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들 쉬는 시간 또 해보자. 너 필기 교재 있니? 있어? 찾았어? 정규 교재랑? 왜? 뭘 안 가져와? 그런 시간 챙기라고 그랬어. 아니, 지난 시간에 숙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이고야. 일단 필기 먼저 해. 네. 자, 추가해. 이게 지금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학교에서 낼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낼지는.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할 거예요. 이해 갔어? 근데 지금 교과서를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화출판사
동아출판사잖아. 너네는 좀 어렵게 나올 거야 분명히. 나머지 학교들은 교과서 상에서는 애매하게 지금 줬기 때문에 학교에서 따로 보충 프린트 주냐 안 주냐에 따라 갈릴 겁니다. 도농 미래행이잖아. 미래행은 지금 교환까지만 나와 있고 니들은 뭐 아직 잘 모르니까 어쨌든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였지? 지학이 아니었는데? 다산이 어디였냐? 똑같은. 미래행 하나 더 있었는데 다음 근데 어디였지? 천재였나? 안 가요. 우리가 우리 천재 아니야? 미래는요? 그래? 다산 도는 미래 다운이 동화네. 동화가 비산 미안. 동화 출판사도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진 않고 제일 단순했던 게 동화 출판사였던 것 같아. 그 다음 미래, 그 다음이 비상. 비상은 내용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화는 일단은 내용 공부 정확하게 다 하시고 나머지 학교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선생님 마음이야. 한 줄을 교과서상에 한 줄 내용 가지고 이거는 어디까지 확장하냐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니까 일단 기초는 당연히 다 하시고 그 뒤에 조금 난이도 있는 부분들 연습하셔야 될 건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당연히 여러가지 방정식과 다음 부등식 쪽이 반드시 어려운 문항은 나올 거고요. 경우의 수가 어렵게 나오면은 정말로 그 부분은 방법 없어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거니까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때는 경우의 수가 진짜 어려운 문항으로 나오면 탁탁탁탁 안 돌아가면 대신에 행렬 쪽에서는 어려운 문항이 지금 주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에헤이 그만해라 뭐야. 저희 좀 춥다고 해가지고. 두 달이 전에. 근데 왜 그걸 잡아당기고 서로 뭐 그거 갖고 줄다리고 하고 하는데 걸려가지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다룰 단원이 예전에 다뤘다가 지금 6차 때 다뤘다가 7차 되면서 빠진 단원인데 행렬이란 단원이고요. 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먼저 알려드릴 내용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밖에 없습니다. 나누기 없어요. 다시 뭐가 없다고? 나누기 없습니다. 니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 빠졌어. 행렬 나누기 없다. 됐니? 나누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행렬이라는 게 뭐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거부터 공부하셔야 되고요. 항상 용어 나오면 용어 잘 주의하라 그랬죠. 제일 첫 번째 기초 잘 하시려면 용어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용어.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계산하는 부분은 어쨌든 저쨌든 가면 되니까. 됐어? 이 행렬이라는 거 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숫자 또는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고요. 괄호. 보통은 소괄호를 많이 사용하는데 소괄호 써도 되고 대괄호 써도 되고 중괄호 써도 원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니까 소괄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 괄호를 사용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냥 이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컴퓨터상에서 연산을 돌릴 때 이해 갔어? 그때 요게 이 구조가 연산상에는 많이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나중에 프로그래밍이나 그쪽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그냥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유 필기는 이따 하시라니까. 왜 자꾸 설명할 때 좀 들어. 그러니까 맨날 용어 나오면 모르지. 말 좀 기억하라니까. 필기가 뭐가 중요해. 그건 찍고 집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말 용어랑 이런 거 기본적인 거 공부하시라고 항상. 제일 처음에 새로운 단어 배울 때. 자,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2명이 있고요.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가 있고요. 정국이라는 애가 있고 예를 들어 소민이라는 애가 있다면 얘는 수학이 95점, 뭐 82점, 71점 얘는 88점, 63점, 뭐 다음에 90점
이런 점수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 숫자들을 하나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하겠다란 얘기야. 그런 다음에 뭐를 사용해서? 괄호를 사용해서 묶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표현하게 된다면 점수 그대로 95, 82, 71 다음 88, 63, 90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열하고 뭐를 써서? 괄호를 써서 묶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여기까지는 이해 갔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얘를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행렬이 표현이 된다면 이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뭐다 어떻다 저쩌다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조금 받아들이셔야 될 게 행이라는 개념은 얘는 가로를 얘기합니다. 가로 방향. 열이라는 개념은 세로 방향을 의미해요. 깔로 바꿔줄게. 열이라는 건 세로 방향을 얘기해요. 즉 그 얘기는 지금 이 숫자의 묶임을 보면 가로 방향으로는 몇 개의 줄이 있어? 두 개의 줄이 있지요. 됐니? 다음 세로 방향으로는 몇 개의 줄이 있니? 그렇지, 세 개가 있어. 여기까지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래서 가로 방향에 있는 놈과 세로 방향에 있는 놈을 이용해서 이 안에 숫자를 표현을 하는 게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 가로 방향의 맨 위에 있는 놈 걔는 첫 번째 가로 방향 그래서 얘를 1행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뭐라고 칭한다고? 1행. 그러면 얘는 두 번째 가로 방향은 몇 행? 2행. 여기까지는 됐지요?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그럼 세로 방향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1열. 다음 여기는 2열. 다음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저 행렬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이 2개 있고 열이 3개 있다 이렇게 한글로 계속하면 귀찮으니까 얘를 간단히 표현을 하는데 요 행렬의 꼴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순하게 읽어서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됐니? 만약 대학 가서 그때는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하면 쪽팔리니까 정확한 표현은 얘는 2 by 3행렬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곱하기가 곱하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표현이 by라는 표현입니다. 됐어?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 기가나 기술과정 같은 거 보면 나무에 대해서 인치 따질 때 예를 들어 이런 강목 같은 경우는 뭐 2인치 3인치면 2x3라고 이걸 얘기를 하지 요놈의 식계를 2 곱하기 3인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단위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얘를 2x3 또는 2x3인데 2x3은 뭔가 애색하잖아. 영어 쓸 거니까 2x3 하셔도 되고 영어가 익숙치 않다면 그냥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어. 표현이 이해가 써?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두 개 혼용하면서 쓸 테니까 그거는 이제 잘 알아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현을 할 때는 이 앞에 있는 놈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행을 의미해. 앞에는. 됐니? 다시 앞에 무조건 누구를 먼저 쓴다고? 행. 왜? 말 그대로 행렬이니까. 저 순서 말 그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뒤에 2x3의 이 뒤에 있는 건 그럼 뭐를 의미해? 그렇지, 열을 의미해. 표현 됐지요? 그렇다면 자 이제 봅시다. 요놈의 식기 82라는 숫자는 몇 행 몇 열의 숫자니? 1행 그렇지, 1행 2열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 한 번 더 90이라는 숫자는 몇 행 몇 열이야? 2행 그렇지, 요렇게만 받아들이셔가지고 인지하시는 습관만 먼저 들이시면 됩니다. 표현 됐지요? 그랬을 때 이놈의 식기를 우리는 이 각각에 있는 요 숫자들 71, 90, 63 이런 행렬을 구성하는 각각의 숫자나 문자들 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원래 엔트리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은 영어니까 한글로 성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성분이라고 읽어내시면 됩니다. 다시 저 각각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니? 자, 그래서 요놈 식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건 방금 얘기한 이 행렬의 꼴. 꼴을 나타낼 때는 예를 들어 요렇게 표현하면 자,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영어니까 n by n 행렬 이게 좀 더 편할 거고 또는 뭐 n 곱하기 n 행렬 하셔도 상관은 없어. 됐니? n by n 행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누가 몇 개라는 거야? 행이 몇 개? 그렇지, n개. 다음에 요 놈은 열이 몇 개? 그렇지, 열이 n개. 요렇게 얘네들 각각을 나타낼 거예요. 됐죠? 그랬을 때 이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똑같다면 됐니? 행이 예를 들어 3개 있으면 열도 몇 개 있을 거야?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놈의 모양은 지금처럼 직사각형 모양을 이뤄? 그렇진 않을 거거든. 사각형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겠니? 정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됐지요? 그럼 이 둘이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현 자체가. 또는 n차 정사각이라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같으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때 이 m 또는 이때 m과 n을 이 행렬의 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본기 한번 연습해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 요런 행렬이 있습니다. 이 행렬의 꼴은 자, 다시 행은 가로야 세로야? 열은 가로야 세로야? 뭐 먼저 말해야 된다고? 행부터 열부터? 행부터. 됐어? 빨리 확인해.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1. 그렇지. 표현 됐어 안 됐어? 한 번만 더 갑니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다 됐니? 됐어? 그러면 요놈의 식기는 몇 곱하기 몇 행렬? 2 곱하기 2 행렬. 인데 이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을 보통 안 하고 뭐라고 칭하냐면 2차 무슨 행렬? 정사각 행렬.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얘 꼴은 1 곱하기 1 행렬. 됐어 안 됐어? 그럼 얘처럼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한다면 1 곱하기 1행렬이라고 한다면 또는 1차 정사각이라면 이때는 굳이 가로를 삭제해도 돼요. 안 써도 됩니다. 됐니? 어차피 숫자 하나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표현 이해 갔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답. 지금 노트 필기합니다. 정도.
필기해라. 자, 왼쪽은 지웁니다. 자, 오른쪽 지워요. 자, 나머지 필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그 다음 계속 봅니다. 자, 다음 쳐다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깐 그 다음 칠 건데 보세요. 이제 이 성분 표시부터 처음에 표현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기초만 들어간다라고 한다는 건 여기서부터는 기본적으로 여기 단어는 무조건 할 줄은 아셔야 되니까 먼저 행렬을 하나의 그 괄호 묶음을 표현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자 사용하냐면 대문자 사용이야. 다시 무슨 문자 사용한다고? 대문자를 사용해. 그러한 어떤 괄호 묶음에서 어떤 행과 열을 만나는 지점을 얘기를 할 때는 됐니? 보통 변수로 x하고 y가 아니라 i하고 j 사용합니다. 됐지요? 됐어? ij 사용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맞춰갖고 쓰다 보면 아마 적응이 되실 테니까 그냥 저거 사용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물론 IJ를 안 써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IJ 쓰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같이 맞춰주시면 돼. 됐니? 그랬을 때 이 I 행과 J 열이 만나는 위치의 성분을 우리는 이 행열 A의 IJ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I, J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를 소문자, 즉 얘가 대문자 A를 썼으니까 그 성분은 반드시 무슨 문자로? 소문자 A로 맞추시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 이해 갔니? 이거 안 맞춰주시면 보통 이거 날라갑니다. 표현 이해 갔어? 이거 맞추셔야 돼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밑에 쪼매맣게 쓰셔야 됩니다. A하고 거기 밑에 조그맣게 IJ라고. 즉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행렬 A라는 놈의 식기가 예를 들어 2x3 행렬이라고 한다면 얘 꼬리 됐니? 그러면 행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지. 열이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잖아. 그러면 그때 여기는 첫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이 만나는 거야? 첫 번째 열이 만나는 거지. 그럼 걔를 우리는 소문자 A에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이 만나? 라고 표현한다고. A11 됐나요? 읽을 땐 A11 11이 아닙니다. A11 또는 A11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는 건 첫 번째 행의 몇 번째 열이니? 두 번째 열이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A12 됐지요? 아니면 A12 12라고 안 읽어. 됐니? 다음 그 다음에 놈의 식기는 얘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A13 그렇지. 다음 여기 오는 놈은 A21 다음 A22 그렇지. 다음 A23 그렇지.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 2 곱하기 3행렬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셔도 돼. 행렬 A는 소문자 AIJ인데 됐어? 그때 얘는 I가 행이야 열이야? 행 먼저 나오니까 항상 행. J는 열. 그럼 얘는 행이 몇 개니? 2개. 그러니까 I에 1하고 2가 들어갈 수 있어. 표현됐어? 다시 열에는 누구하고 누구 들어갈 수 있어? 1, 2, 3 들어갈 수 있어. 표현됐냐 안 됐냐? 이 표현을 보고 얘를 뽑아내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목적이야. 기초의 연습은. 표현 이해 갔니? 요 놈들 이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걸 보고 아, 이 새끼는 2x3 행렬이고 그 각각의 성분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 잡으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기초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어진 행렬 A를 구하시오. 자, 먼저 읽는 것부터 1번 AIJ는 I-J 플러스 2 됐죠? 읽는 거 그냥 이렇게 읽어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AIJ가 여기가 대문자 썼어? 소문자 썼어? 소문자 썼어. 그럼 얘 뭐 의미해? 성분. 됐니? 여기까지 이해 갔니? 잘 이해 안 가신 분? 됐지요? 다음 그런 다음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여기를 보시는 겁니다. 이 식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 근데 여기를 보셔야 된다고. AIJ I가 행을 의미하니 열을 의미하니? 행. J는? 열. 여기까지는 됐어 안 됐어? 근데 I가 누구하고 누구 들어가고? 1하고 2. 그러면 행이 몇 개? 2개. J가 뭐하고 뭐 들어가고? 1하고 2. 봐라. 그러면 열이 몇 개를 의미하고? 2개. 그럼 얘는 꼬리 무슨 행렬? 2차 정사각 또는 2x2 됐지? 됐니? 그러한 행렬을 찾아내라고. 됐어? 그러면 I에 얼마를 넣고 가장 단순하게 기본으로 푸는 거야. I에 1 넣고 J에도 얼마? 1을 넣어. 그럼 A 뭐가? 1을 의미하겠지. 얘는 그럼 그대로 1 빼기 1 더하기 얼마? 2. 계산해서 2. 표현됐나요? 파악만 하시고 그냥 갖다 넣으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다시 한 번 더. I에 1 넣고 J에 얼마 넣으면 2 넣으면 A 뭐는? 1, 2는 그럼 얘는 뭐? 1 빼기 2 더하기 2에서 얼마? 1.
다음 A21은 이제 바로 가도 되겠죠? 요놈의 식기는 2 빼기 1 더하기 2에서 얼마? 3. A22는 2 빼기 2 더하기 2에서 얼마? 2. 됐니? 그러면 그때 나타날 수 있는 행렬 A라는 놈의 식기는 2차 정사각 행렬이 되는데 A11이 2고요, A12가 1이고요, A21이 3이고 A22가 2다. 요거 표현 연습이 가장 기초라고요. 표현 이해 갔지요? 표현 읽고 쟤를 나타내는 연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연습하는 걸로 계속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식을 둘 또는 셋으로 쪼개게 된다면 쪼갠 식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라 그랬니? 반드시 쪼개는 뭐? 기준 보라 그랬지? 됐어 안 됐어? 다시 뭐 보고 시작하라고? 쪼개는 기준 보고 들어가라고. AIJ는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네, 됐지요? 자, 필기 마무리 전까지 다 하시고 행렬 A 찾아 놓는 것까지 하신 다음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됐나요? 시작!